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지난해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 사태 당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중증장애인들이 이 활동 보조 지원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황현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15년 5월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될 당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에서 신장투석을 받았던 이모 씨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활동보조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혼자 대소변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국가는 중증장애인이 자가격리가 될 동안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자가격리를 받았던 당사자들은 장애 특성을 고려한 메르스 대응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감염병과 관련해 재난과 관련해 장애인을 모든 지침과 매뉴얼에서 배제시키고 결국엔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대응으로 인해 장애인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하고 생명권을 위협하는 국가의 차별 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 방안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첫 메르스 발생 당시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대응 지침을 살펴보면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의무만을 규정할 뿐 대상자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감염병 기본계획과 표준 매뉴얼의 작성 주체인 국가가 장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한 것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염병 기본계획 그리고 감염병 표준 매뉴얼의 장애를 고려한 내용,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장애계가 요구하는 감염병 기본계획 및 표준 지침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장애인을 비롯한 감염 취약계층의 특수성을 반영한 감염 위기관리 대책 수립 및 기반 구축, 활동 보조를 받는 장애인의 경우 활동 지원 중단 시 비상계획 수립 등이 있습니다. 최근 지진을 비롯한 국가 재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재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는 체계적인 대응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황현희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죠. 그런데 내년 장애계 예산안 중 이 장애인들의 생존과 직결된 예산안이 오히려 축소됐다고 합니다. 장애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한경 기자입니다. 하나, 장애인의 권리와 생존을 가로막아온 장애인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를 폐지하라. 하나, 장애 예산을 0.42%에서 0.64%로 인상하라. 2017년 장애인 복지 예산안을 발표한 정부에 장애계가 삭발을 통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정부가 장애인을 수용하는 거주시설 지원금을 181억 원 늘리고 자립생활 지원금은 5%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단가는 시간당 9,000원으로 지난해와 동결됐습니다. 이에 장애계는 중증장애인 생존권 예산 쟁취를 위한 2차 삭발 기자회견을 통해 투쟁을 외쳤습니다. 장애인의 피땀이 어린 권리를 박근혜 정부가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즉 시대를 역행한다면 우리는 그 역행의 파도를 가로막고 더 가열차게 투쟁으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울 것임을 선포한다. 이날 장애계는 장애인 연금 증액과 활동 지원 서비스 단가 인상, 자립생활 지원 확대 등 예산 증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생존권을 위해 싸워온 외침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날 삭발식에 참여한 장애인 단체는 예산 관련 면담 요청서를 각 당사에 전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한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뇌변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대축제라 불리는 오뚜기 축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습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열린 축제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음악에 맞춰 빨간색, 노란색 응원 수수를 흔드는 참가자들. 한국뇌성마비복지회가 서울숲 야외 무대에서 뇌변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축제 한마당인 오뚜기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지난 1983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34회째를 맞이한 가운데 전국의 뇌변변 장애인들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행사로 성장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34년 전에는 이 중증 장애인이 외출해서 이렇게 푸른 하늘과 자연을 즐길 수가 없는 게 사실 현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이렇게 아주 큰 잔치가 됐습니다. 또한 이번 축제에서는 뇌변변 장애가 있는 아들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는 뒷바라지를 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 보호자와 뇌변변 장애인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내가 울면 우리 애는 더 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훈이가 막 지쳐할 때도 저는 항상 성훈아, 힘내서 우리 잘 살아보자. 그렇게 위로를 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저보다 훌륭한 어머니들이 수없이 많은데 제가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연락을 받고 너무 좀 부끄럽더라고요. 뇌변변 장애인과 보호자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가 된 제34회 오뚜기 축제. 내년에는 어떤 새로운 축제의장이 마련될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좋은 추억, 또 좋은 기쁜 행복감 이런 거 많이 느끼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요즘 정부 청사나 공공기관 등을 방문하면 이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커피를 내리고 계산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인천시청의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 2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한경 기자입니다. 고품질 원두와 세련된 인테리어, 합리적인 가격까지 시장 경쟁력을 갖춘 카페 아이갓 에브리띵이 인천시청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카페 개소는 기존 중증장애인 바리스타를 채용했던 꿈앤 카페 사업을 전면 개편해 진행됐습니다. 우리 아이갓 에브리띵으로 사업명이 변경된 것은 시장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사업이 표준화를 통해서 브랜드와 마케팅 전략을 표준화하고 통합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인천시가 계획한 사업인 아이갓 에브리띵은 중증장애인 4명을 채용해 일자리까지 창출했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모두 바리스타 양성교육을 이수해 전문성을 더했습니다. 바리스타 교육생을 모집한다는 말을 듣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여기 와서는 나름 스킬을 쌓을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참 좋습니다. 두 번째로 개소한 아이갓 에브리띵은 올해 속초와 원주시청, 천안시설관리공단에 연달아 개소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김한겸입니다. 최근 지진에 대한 공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민방위의 날을 맞아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 대피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국차영 기자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19일 서울 전역에서 1,588개 기관이 대피 훈련에 참가하고 47개 서울시 소방, 군, 경찰, 유관기관 3,700여 명이 현장 대응 훈련에 투입되는 시, 군경, 민간 합동 지진 방재 종합훈련에서 총괄 지휘관으로 방재 대책과 대응 협력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난 방재 종합훈련이자 지진에 특화된 첫 방재 종합훈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전에 짜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기존 훈련과 달리 이번 훈련은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의사결정을 현장에서 하는 방식으로 시민들로부터 재해 상황 대처 훈련 중 최고였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훈련의 핵심적인 사항은 사회 기반 시설이 완전히 마비된 최악의 상황에서 화재와 붕괴 그리고 오염 등의 복합 재난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기반 시설이 정상이 되는 평소의 훈련에 의해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만 도로, 통신, 산수도, 전기 이런 사회 기반 시설이 마비된 상황에서는 재난 대응은 많은 미비점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오늘 훈련을 계기로 해서 부족한 또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재난 대비에 철저함을 기하겠습니다. 훈련은 서울을 지나는 남북 단층 성상의 한 곳인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 인근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시뮬레이션 결과의 피해 상황으로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복지TV 뉴스 국차영입니다.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시작된 가운데 전국 각 광역시도별로 선수들의 선전을 다짐하는 결단식이 열렸는데요. 광주에서 김영솔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전국 장애인체전에 참가한 강주시 선수단이 결단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가족들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단순한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의 선수단 결단식으로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이 인간 승리 역사인 것은 저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충남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36회 전국 장애인체전에 강주시는 22개 종목에 394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습니다. 아울러 강주시 탁구 간판 스타인 서수연 선수 등 리우 패럴림픽 스타들이 총출동해 재미와 감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영솔입니다.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2016년도 다문화 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경북 영주에서 함께하는 다문화 세계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 유공자 표창과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영주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앞으로 보다 더 다문화 가족이 국내에서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북 포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약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장애인 어울림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탁구와 배드민턴, 당구 등 6개 종목이 진행됐습니다. 체육대회에 참석한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체육대회와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생활체육대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한 경기도 북한 이탈 주민 취업박람회가 의정부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박람회는 구인업체 47개가 참여했고 500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해 구인업체 관계자와 1:1 현장 면접을 가졌습니다. 또한 직업체험관, 컨설팅관 등 각종 부스를 마련해 다양한 구직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제37회 흰 지팡이의 날 기념행사와 경남 시각장애인 복지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시각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또한 다채로운 축하 공연과 함께 시각장애인 권익 향상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있었습니다. 전남에서도 시각장애인 어울림 축제인 제37회 흰 지팡이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국차영 기자입니다. 이날 행사는 전남시각장애인연합회 주관으로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장애인 단체 임직원, 시각장애인과 가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트 시각장애인 체인보 오케스트라 단원 이보라 씨와 성신여대 대학원생 곽진영 씨의 바이올린 피아노 협연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흰 지팡이의 날은 흰 지팡이가 지닌 시각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이라는 의미를 널리 알리고 시각장애인의 자활을 위해 힘쓰는 모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1980년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10월 15일로 제정했습니다. 이어 시각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나윤희 전남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처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고경서 씨 등 28명이 도지사 표창 등을 수상했고 또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 인재 10명에게 장학증서 전달식도 있었습니다. 전남에는 14,500명의 시각장애인이 있으며 전라남도는 이들을 위해 지난해 자립훈련을 돕는 전남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목포에 개소했고 올해 여수와 광양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국차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경상북도가 제17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대회를 열고 도내 곳곳에서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김관용 지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복지 정책에 경북이 모범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오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오산시 다하나 한마음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다문화 가족을 비롯한 외국인 주민과 일반 시민이 한데 어울려져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개미천사 나눔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3천여 명이 다녀간 이번 행사는 용인시의 범시민 기부운동인 개미천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현장 모금된 2,300여만 원의 성금은 희귀 난치성 질환 어린이의 수술과 치료비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안동 다목적댐이 준공 40주년을 맞이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개방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이학수 사장은 안동댐이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목포복지재단과 목포시 자원봉사협의회는 선왕권 수산물 유통센터에서 참 좋은 사랑의 밥차를 운영했습니다. 사랑의 밥차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혹한기, 혹서기를 제외한 기간에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어르신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중장년과 시니어 세대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2016 중장년 및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합니다.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80여 개 참가 기업을 통해 현장에서 800여 개 일자리를 구직 희망자와 연결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리우 패럴림픽에서 우리 국민에게 뜨거운 감동을 선사했던 선수들이 대거 참가합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